네,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돌았었죠. 하지만 이것을 일축이라도 하듯 짠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북한군이 우리 지피를 향해서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의도적인 도발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뭐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엔군 사령부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고 이르면 오늘 보고서가 작성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던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일단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오발 사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합참이나 유엔사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는 이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뭐 고의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제가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뭐 우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요? 예, 우선 뭐 정세로 보더라도 네. 지금 북한이 GP에서 총격을 가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응 사격했을 때 북측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네. 적어도 군사 분계선에서 도발을 통해서 뭐 어떤 그 군사적 목적이나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총격을 가했다면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한 다음에 다시 2차 도발이 있었어야 되는데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인터뷰 때문에 과거 쭉 사례를 이제 쭉 조사해 봤는데요. 예, 실제 예. 북한에서는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고 우리가 경고하고 사격을 하면은 반드시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해왔거든요. 네, 아, 근데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네.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고요. 마치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네.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일각에서는 어떤 정황을 제시를 하고 있냐면 뭐 고사총이라서 이 기관총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반동이 크기 때문에 양손으로 꽉 잡고 쏘지 않으면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가 없는 총인데 어떻게 그럼 우리 GP 와서 정확히 꽂히냐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 고사총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기관총의 일종인데 중기관총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4.5mm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관총의 중기관총인데 예. 이게 이제 여러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총신이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 또 여섯 개짜리 이렇게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돼서 네. 주로 이제 이 공중을 날아가는 물체를 쏠 때는 이제 4연발 또는 6연발로 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이 부피와 덩치가 커가지고 네. 북한군 GP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북한군 GP에서 쐈다는 얘기는 예. 지금 북한에 한 150개 되는 GP에 이런 이제 요번에 얘기했던 고사총이 하나씩 다 장착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진동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이제 그 GP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네. 상당히 이렇게 단단히 묶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게 묶어놨습니까? 이제 연발을 네. 계속 쐈다면은 뭐 우리가 고의성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게 한 세네 발 정도, 네 발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발이라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한 발 쐈을 때 연발로 해서 도르륵 쏴가지고 예. 한 번 이제 발사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정황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예. 진동이 굉장히 반동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2연발, 2연장, 4연장, 뭐 6연장 이런 고사총을 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저 총신이 하나인 지금 이제 고사총일 경우는 뭐 그렇게 장착을 해서 한 번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고사총 같은 경우는 그럼 설치가 될 때 아예 우리 GP를 총구가 우리 GP를 향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제 K6라고 하는데요. K6 이제 우리는 저보다 좀 작은 12.7mm 이 북한식으로 하면 이제 고사총이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역시 북한의 GP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합참의 발표를 보면은 그 시간대가 7시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대 교체, 인원 교체하는 시기고 그러면서 네. 총기를 검열하다가 네. 아마 건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오늘 아마 보고서가 작성이 될 것 같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 그러니까 조사를 얼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유엔군의 이제 그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이 총격이 있었던 그 다음 날 네. 조사를 했습니다. 4일 날. 음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측을 조사하고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제 북측 지역을 조사해봐서 뭐 탄피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사실은 뭐 한 번도 북측이 조사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우리 쪽의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또 또 우리 측의 대응이 정당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네. 최종 보고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좀 더 북한의 반응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 얘기한 거는 일단 잠정 보고서 형태로 네. 입장을 이제 정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북핵 협상에서 보다 큰 대가를 요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는 빠지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메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그럼 이건 의도성이 있다는 해석인데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난 분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거를 북핵 협상까지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정도가 되려면은 북한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고의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갖고는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 NLL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 이제 2014년에도 2015년이나 2015년도에 이제 포격을 가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평사포 세 발을 쏴가지고 긴장이 감돈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남북 간에도 이제 고위급 회담들이 열렸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북한이 반응도 없었고 또 고사총 이제 한 4발 정도를 쏜 거 가지고 이거를 대화를 끌어내거나 한국이 빠지라거나 네. 아마 그 한국을 빠지라고 했었으면은 이쪽이 우리 군이 관할한 쪽이 아니라 예. 미군이 좀 같이 그러니까 유엔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JSA나 이쪽에 했었으면 이제 미국이 바로 나설 수 있겠죠. 군사적으로. 예. 근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3, 4단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나서서 대응하는 부분이지 유엔사가 참여하는 조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을 끌어내기에는 이제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사실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거는 그냥 우발적인 사고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합참에 보고 이거를 이제 유엔사를 통해서 아마 결과를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일단 아마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국무장관이다 보니까 군사적인 세밀한 조사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고의적인 도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네. 또 이 부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 때문에 네. 일단 우리 합참의 결과 보고를 보고 그렇게 판단 내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새로 나온 이야기가 북한이 평양 순안 국제공항 인근 실리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미사일 지원 시설을 거의 완공을 했다. ICBM을 수용할 만큼 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ICBM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그 조사나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순환 비행장을 확장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 기지, 미사일 이제 그 부대들은 배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북한에는 이제 항공, 반항공 부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공항이라든지 주요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미사일 부대가 만들어진 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예. 다만 그런 부분들이 ICBM을 쏜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좀 이른 것이다 아닌가 판단이 좀 섣부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 지원 시설이라고 하는 게 뭐 ICBM 이런 걸 쏘아 올리는 발사장이 아니라 이 순항 공항을 지키는 어떤 그런 용도의 미사일 배치 부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 주요 뭐 군용기
이 유사시에는 이제 군용기도 떠야 되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민간 항공기가 사용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요한 지역은 주로 이제 그 유도탄 부대들, 미사일 부대들이 배치돼서 만약에 어떤 다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제 대응하는 이런 뭐 미사일 지원 부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마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게 정말로 사고고 우발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북한이 경위 설명을 하고 사과 표명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에 덧붙이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